안녕하세요. 스토리올릭입니다. 가까운 미래의 우리는 곧 4차 산업혁명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AI, 무인자동차, 클라우드, 5G, VR, AR 등 신기술은 우리의 주변을 새로이 채워나가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그 중심은 반도체가 자리하게 될 텐데요. 과연 삼성전자는 미래의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삼성전자 1탄, 여러 사업 중에서도 반도체 사업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사업부마다 개별 기업 수준이기에 4탄까지 나눠서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이 큰 만큼 관계사가 많아서 전반적인 한국 경제 이야기도 조금은 나눠드릴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최근 일본과의 무역전쟁에 대해서도 일본이 충격에 빠진 상황에 대한 언급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삼성전자는 1969년 설립되어 우리나라 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2019년 대한민국 GDP는 1916조 원입니다. 삼성전자의 2019년 매출이 약 230조인데 이는 한국 연 GDP의 12%에 해당합니다. 삼성그룹도 아니고 삼성전자 단일 기업이 기여하는 경제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 산업의 핵심인 반도체 때리기로 일본은 무역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급소를 공격하면 금방 백기를 들 것이라는 계산이었죠. 이렇듯 삼성전자, 그 중에서도 반도체는 국제 이해관계 상에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업부입니다.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80%는 한국이 선점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전세계 IT 체인의 시작점이 삼성전자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러한 삼성전자를 일본은 자꾸 아킬레스건을 공격한다며 위협하고 중국은 반도체 굴기로 따라잡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연 삼성전자는 이러한 국제 역학적인 상황 앞에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하나 면밀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 분야 중 하나인 파운드리에서는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개년 매출은 지속적으로 200조를 넘기고 있습니다. 2018년 역대 최고 당기순이익 44.3조를 기록하였습니다. 2018년까지 지속 증가하던 순이익이 2019년 급감한 것을 누군가는 삼성전자의 리스크로 볼 수 있는데요. 반도체 사업은 삼성전자에서 가장 큰 영업이익을 안겨주는 사업부입니다. 2018년과 2019년 사이 반도체의 영업이익이 감소하면서 삼성전자 전체의 이익이 하락한 것인데요. 일시적 경기 위축과 주요 고객사의 반도체 재고가 많아 발생한 이슈이지 중장기적으로 4차 산업에서 반도체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그 증거로 2019년 반도체 가격이 하락 국면이었음에도 2019년의 반도체 영업이익이 기존 대비 감소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기 회복과 향후 고객사의 신규 반도체 수요 증가, 4차 산업의 본격화에서는 반도체 수요는 급등하며 삼성전자에 큰 이익을 안겨줄 것입니다. 이러한 반도체 산업은 크게 메모리와 비메모리 반도체로 나뉘어 있습니다. 메모리는 저장 기능을 하는 반도체로 삼성전자의 D램이 대표적입니다. 또한 비메모리 반도체는 연산, 해석, 처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뇌와 같은 반도체로 시스템 반도체로 많이 통칭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는 IoT, 5G, AI, VR, AR 등 미래 산업에 필요한 수많은 연산과 처리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즉, 시스템 반도체는 용도에 따라서 설계되고 제조되어야 하기에 다품종 소량 생산이 필요한 제품입니다. 시스템 반도체는 향후 메모리 반도체보다 시장 규모가 2배 이상 크게 예상되는 시장이라서 굉장히 중요한 분야인데요. 이러한 반도체 사업을 자세히 알아보기에 앞서서 반도체 업계의 생태도 이야기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반도체를 생산하는 시설을 팹이라고 하는데 이 팹 건설에는 천문학적인 돈과 고도의 운영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때문에 소수의 기업만이 이 팹을 보유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시스템 반도체를 설계하는 팹리스 업체들은 팹을 보유한 업체에 위탁 생산을 맡기게 됩니다. 이것이 향후 파운드리 사업이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의 중심에 있는 이유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러한 파운드리 사업에 적극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평택에 파운드리 공장 10조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에 133조 투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 계획 내역으로는 R&D에 73조 원, 최첨단 시설 구축에 60조 원 투자, 추가 전문 인력 1만 5천 명 고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압도적 세계 1위에 파운드리 세계 2위 기업인 삼성전자가
이제는 파운드리도 세계 1위를 탈환하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8년 7나노 EUV 반도체 양산에 더하여 현재는 3나노 GAA 개발까지 성공하여 초격차를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3나노 GAA는 기존의 반도체보다도 집적도를 높인 기술로 향후 파운드리 사업에 큰 힘이 될 기술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시스템 반도체에 해당하는 자체 AP를 보유, 생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도 기술적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더하여 반도체만 생산하는 기업이 타 기업의 수요를 의존해야 한다면 삼성전자는 핸드폰, 전자기기 등도 생산하기에 자체 수요가 있습니다. 만일 반도체 업황이 한동안 좋지 않더라도 삼성전자는 적지 않은 자체 수요로 인해서 재고 폐기 등의 리스크는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을 저지하기 위해 일본이 나섰습니다. 반도체 포토레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 플로우르 폴리이미드까지 삼성전자를 저격한 규제 조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일본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소재이기도 했고, 공정에서 소재의 변화는 시험 생산 등을 고려시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기에 리스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기업들은 이러한 무역전쟁을 기회삼아 소재 국산화에 열을 올렸습니다. 정말 모든 기업분들의 노고 대단하십니다. 반도체 식각에 필요한 고순도 불화수소는 SK머터리얼즈, 솔브레인, 램테크놀로지 등이 국산화를 진행하였습니다. 또 EUV용 포토레지스트리의 경우 동진세미캠이 아주 발빠르게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결국 한국 기업이 소재 구입 다변화와 국산화를 빠르게 진행하자 일본 소재 기업만 피해를 받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아베 정부의 정책으로 위기를 느낀 일본 기업들은 결국은 한국 투자를 감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TOK는 EUV 포토레지스트리를 한국에서 생산하겠다는 발표를 했고, 일본 간토덴카 공업은 반도체용 특수가스인 황화카르보니를 천안 공장에서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도체용 필름인 솔더 레지스트 전세계 점유율 1위 회사 다이오 홀딩스는 지난 5월 충남 당진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일본 내에서도 아베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한국의 반도체는 쉽게 무너지지 않았고 결국은 일본의 반격 카드가 되었죠. 반도체가 한국 산업의 중심인 동시에 정치 전략적 핵심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렇듯 3나노 기술, 세계 1위 메모리, 세계 2위 파운드리, 자체 AP 개발 능력 등 많은 역량을 갖추었지만 역시 리스크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현재 파운드리 사업의 압도적인 1위는 대만의 TSMC입니다. 오직 파운드리 외길 인생 34년으로 파운드리 분야 기술력이 우수하고 파운드리 외의 반도체 사업을 하지 않기에 고객사의 경쟁사가 아니라서 신뢰도가 높습니다. 아무래도 시스템 반도체의 위탁 생산을 위해 반도체 설계도를 넘기는 것은 기술 유출이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때문에 TSMC처럼 파운드리만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반면 자체적인 시스템 반도체 생산도 하는 삼성전자는 고객사의 무한 신뢰를 얻기는 제한이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2020년 1분기 TSMC의 실적을 보면 점유율 54.1%로 전년비 6% 증가, 매출액 45% 증가, 영업이익 5조 2천억으로 전년비 100% 증가를 보입니다. 반면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같은 기간 점유율 15.9%로 전년비 3.2% 감소, 매출액 15% 증가, 영업이익 3조 9,900억으로 전년비 3% 증가를 보입니다. 오히려 점유율이 늘어가는 TSMC에 비해서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의 입지가 줄어드는 것은 아닌지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빠르게 국산화와 소재 다변화를 진행하며 일본에 위협을 가하고는 있으나 아직은 진행형으로 여전히 일본 의존도가 높은 점이 리스크입니다. 당장 전염병 확산과 대내외 악재로 인해서 난처한 아베 정권이 한국 때리기에 열중하는 이때 어떤 돌발 변수가 나올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는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을 실현하면서 우수한 사업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2020년 1Q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배출 6% 증가, 2020년 2Q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 22.7% 증가로 성장하였습니다. 이렇듯 꾸준한 사업 순항으로 삼성전자의 재무 상태는 아주 우수합니다. PBR, PER 밴드 차트를 봐도 여전히 심한 고평가 구간은 아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가 상승 여력은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배당의 경우 삼성전자는 분기 배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배당 수익률은 2에서 3%를 유지하고 있는데 고배당은 아니지만 매년 지급되는 가장 확실한 배당임은 사실입니다. 삼성전자 최근 일봉을 보면 상당한 변동성을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30년 차트를 보면 506원짜리 주식이 62,800원까지 124배 상승을 이루었습니다. 또한 점차 4차 산업혁명과 같은 신산업혁명의 시기에 다가오면서 주가 추세 역시 새로운 추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PBR, PER 밴드 차트를 기준으로 아주 장기적으로는 추가 상승 추세를 형성할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삼성전자의 외국인 누적 매수는 급격히 감소하였습니다. 외국인 누적 매수 감소 구간을 보면 2020년 1월 주가 최고점을 갱신한 시기와 일치합니다. 외국인이 미리 확보한 물량을 매도하며 이익 실현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개인 투자자의 누적 순매수가 급증한 시기 역시 동일합니다. 결국 외국인은 고점에서 주식 분양을 성공하고 수익을 실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봤을 때 한동안은 주가 상승에는 제한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은 지루한 등락과 횡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삼성전자는 결국 4차 산업의 핵심 기업입니다. 때문에 삼성전자는 앞으로도 꾸준한 성장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삼성의 경우 항상 위기를 강조하며 미래를 잘 대비해왔습니다. 그러한 선체적인 미래 준비가 삼성의 최대 강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으로서 굳건히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랍니다.